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걷는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77번째 시간으로 나의 어머니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어머니 윤형두. 불가에서는 현세에서 옷깃을 한번 스치는 것도 전생에 정급의 인연이 있었다고 하거늘 그렇다면 어머님과는 전생에 몇 억급의 연분이 있었는지 모른다. 곱게 빗질하여 쪽진 머리에 흰 눈 같은 행주치마를 머리에 동여맨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의식한 것은 어느 때부터였을까? 운명에 순응하기보다는 닥쳐오는 운명에 부닥치면서 한 아들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오신 어머님은 하늘합방 직후 일제의 탄압이 악마의 손길처럼 전국으로 번져갈 때 한 허브의 큰딸로 태어나셨다. 여수항에서 남쪽으로 다도해를 끼고 방동선을 타고 2시간 가면 돌산이라는 섬의 군내리라는 한산한 어촌에 이르게 된다. 그곳에서 일찍 아버님을 예위인 3남매 중 위로 오빠 한 분과 아래로 한 여동생을 돌보며 낮에는 바닷가로 나가 석화를 까면서 폐쇄된 섬생활을 해오셨다. 18 되던 해 중매장이가 일본에서 왔다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나의 아버님과 혼약이 결정된 것이다. 나의 아버님은 몰락해버린 윤감찰댁 셋째 아들로 어머니의 고향마을에서 천하대장군의 장성이 양옆에 서 있는 벅숫골이라는 고개를 하나 넘어 16정에 가면 작은 복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성장하셨다. 어릴 때 지나가는 탁발성이 이 아이는 필시 단명하리라고 한 단명론 때문에 아버지는 이 사찰에서 저 사찰로 전전하다가 철이 들 무렵에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가셨다. 그 후 돈을 좀 벌어서 고향 처녀에게 장가가겠다고 세비로 양복에 넥타이를 비스듬히 메고 중정을모를 쓴 사진 한 장을 보낸 것이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라는 어머니의 일생을 결정짓고 만 것이다. 이국의 국제항인 일본의 고베에 내린 어머님 태어난 후 자전거 한 번 보지 못하고 육지에 발 한 번 디뎌보지 못하였던 어머니에게는 닥쳐오는 시간과 옮기는 장소마다 재워오는 시련뿐이었다. 그곳에서 어머님은 체념과 인내를 배우셨으리라. 이역만리 낯선 곳으로 다른 사람 믿고 찾아온 남편이 다나카철 공소라는 간판을 걸고 선반 한 대와 자전거포를 겸한 조그만 가게를 보면서 백만장자의 아들인 양, 포커, 경마 등 온갖 도박에 빠져 몇 날 며칠이고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도 한없는 고독을 안으로 삼켜가며 가정을 지켜오셨다. 나는 그 고베 산노미야 역전 다나카 철공소 2층 다다미방에서 추운 겨울날 아침에 태어났다. 나에겐 형이 하나 있었으나 돌전에 죽고 누나도 어려서 죽었다. 그래서 어머님은 항시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으니 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며 살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2차 대전이 시작된 후 일본 제2육군병원이 있는 사가미하라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병원에 청소도구 납품업을 하기 시작했다. 병원에 청소도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많은 손이 필요했으며 그 숱하게 소비되는 걸레를 깁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종업원을 다스려야만 했다. 그러나 아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방랑벽 때문에 후지산, 오야마, 하코네, 큐슈, 홋카이도 등으로 주유천하를 하시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나는 2km쯤 떨어져 있는 오노 제1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학교 가는 도중엔 도코야마라는 노인 4분이 사는 집 뒤뜰에 큰 계피나무가 한 그루서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동네 꼬마들이 떨어진 계피펄 주워 먹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악길에 일본 아이들이 계피나무를 흔들어 떨어진 잎을 막 주우려 하는데 도코야마 노인이 뛰어나오더니 이놈의 조센징 새끼가 무엇하러 왔느냐며 마구 쫓아오는 것이었다. 나는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도망쳐 와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여쭈었더니 그건 무엇하러 주우러 갔다가 그런 봉변을 당하느냐고 하시면서도 그놈의 영감이 어린아이까지도 조선 사람이라고 격려를 하는군 하고 언짢아 하시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때 노을이 한없이 붉게 타고 어둠이 짙어질 무렵 나는 성냥 한 갑을 호주머니에 넣고 낮에 조선진 새끼라고 욕하던 독고야마 노인의 농가로 달려갔다. 집 근처에 가서 슬금슬금 기어가 그 집 앞마당에 겨울뜰감으로 준비해놓은 나무단에다가 불을 지르곤 불이야 불이야 하고 소리 질렀다. 불은 삽시간에 하늘로 치솟았고 마을 사람들이 손행과 손에 물을 들고 뛰어나왔다. 그 틈을 타 뒷뜰에 있던 계피나무에 올라가 큰 가지 몇 개를 꺾어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독고야마 노인이 영감이 쫓아와서 온갖 욕을 다 퍼붓자 한참 후 어머님은 모든 것을 다 변상하지요. 얼마인지 청구를 하십시오. 그런데 영감님 그렇게 조선 사람을 천시하면 못 쓰는 거예요 하고 한마디 하시는 것이었다. 이 일에 대해 그날도 그 훗날도 어머님은 나를 잘못했다고 한 번도 꾸짖은 일이 없으셨다. 그해 겨울이었다. 거부였던 다케야마라는 신사지기 아들하고 무엇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외놈들은 사소한 일에도 상대방이 한국인이면 조선놈 바보새끼 조선놈은 다 죽으라 하는 식으로 조선징이라는 민족을 버리처럼 전시하며 경멸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경매를 당한 것이 분해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실컷 두들겨 주었더니 코피가 터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하였다. 그런지 얼마 후 신사로 동백꽃 떨어진 것을 주우러 갔었다. 떨어진 동백꽃을 모아 꽃술을 떼어버리고 거기에다 실을 꿰어서 화환을 만들어 목에 걸기 위해서였다. 다른 때는 반갑게 맞아주며 게이또짱 많이 만들어라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던 다케야마의 아버지가 그날은 더러운 조선징이라고 욕을 하며 쫓아내는 것이었다. 쫓겨온 후 하도 분해서 신술이라도 부리려고 다시 신사를 찾아갔더니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아 신사 지붕 옆으로 뻗은 동백나무에 올라가서 신사 지붕에다 오줌을 갈겼다. 차마를 통하여 오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신사당 앞에 안에 있던 다케야마의 메아의 아버지가 비가 오는가 하고 뛰어나왔다가 신사 지붕에다 오줌을 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대경실시에 가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나는 일약 유명해지고 말았다. 일본의 수어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당 신성불가침 신역의 지붕에다 오줌을 쌌으니 고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다는 것이다. 매일 유지회가 계속되었고 학교에 나간 퇴학을 시켜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우리 공장은 몰수하고 가족은 추방해야 한다고 난리들이었다. 그런데 이 야단이 나던 날 어머니는 나에게 왜 신사당 지붕에다 오줌을 쌌지 하고 물으시기에 신사뜰에서 동백꽃을 줍는데 다케야마의 아버지가 더러운 조선징 나가라고 쫓아내기에 화가 났으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알았어 하시고는 그 북새통에서도 한마디의 꾸지람도 없으셨던 어머니다. 그 후 아버님은 몇 곳을 다녀오셨고 육군병원의 개급계나 있는 분이 몇 번 왔다 갔다 한 후 문제가 해결된 모양이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